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를 가진 청년들이 병역을 거부한 데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 말고 2심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대 안 가는 대신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건데 국가가 대체 복무할 방법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병역 거부가 무죄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원에 계실 때 비슷한 판결 하셨다고요? 비슷한 같은 판결했죠. 네. 예,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항소심 부장판사였는데 네. 1심에서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올라온 그 피고인이 네. 역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만은 네. 뭐 당시에 뭐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판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1년 6월을 유지했었습니다. 네. 이른바 양형 기준을 지키셨군요.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1심뿐 아니라 2심까지 예. 이런 병역 기피자에 예. 대해서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어떤 겁니까? 법원의 판결 취지는 결국은 그 병역 거부는 네.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이지 네.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 네. 뭐 이게 그래 형사처벌로 이걸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하나 있고요. 그다음 대체 복무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거부만을 형벌로 이렇게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법관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그렇죠. 방식으로 복무하겠다는 그렇죠. 거다. 이런 예.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 문제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특정 종교죠?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종교가 있는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네. 그 종교가 아마 수혈도 거부하는 총을 못 들게 하는 그러니까 집총 자체를 있죠. 거부하는 네. 그런 종교인데 네. 대부분이 병역 거부가 지금 그 종교의 신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053명이 입건이 돼서 그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2,491명, 네. 그다음 집행유예가 9명, 네. 벌금이 1명, 기소유예도 사실 유죄라는 뜻입니다. 네, 네. 1명, 그다음 무혐의가 10명, 이렇게 돼서 82.5%가 처벌을 받고요. 네. 그다음 17.5%는 지금 뭐냐 하면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뭐 사실상 아직도 처벌 대기 중이라는 거죠. 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양형의 관행대로라면 처벌받을 게 확실시되고요. 네. 지금 뭐 이번에 광주지법 판사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네. 그냥 보통의 그냥 이때까지 취해온 법원의 태도를 견제하는 판사들이라면은 네. 1년 6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앞서 변호사님도 법원에 계실 때 1년 6월을 네. 선고하셨다고 했는데 예. 1년 6월이면 예. 공교롭게도 군대를 가지 않는 기준선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요. 네. 저희들도 이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1년 이하로 할 경우 1년이나 보통 형은 1년 6월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럼 1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을 하면 다시 군대에 갈 위험이 또 있어요. 위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어폐가 또 가야 하니까 가야 합니다. 네네네. 법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또 그때 당시에 2년 2월 이상의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파렴치범으로서 뭐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군대 네. 안 가려고. 네. 이런 아주 나쁜 죄질이면 모르는데 어떤 양심에 따른 판단에 대해서 2년 2월 더하기 1년을 살린다는 건 좀 가혹하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최소한의 양형이 1년 6월이죠. 네. 그래서 보통 판사들이 1년 6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이런 양심적 병역 기피자, 물론 용어에 논란이 있습니다. 병역 기피자들이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도 네. 행정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친구는 뭐 군대 안 가려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면 그 행정 보조 일을 한다면 네. 사역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체 복무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권은 남겠지만. 그렇죠. 그게 근데 꼭 논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교도소 내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대체 복무가 정당하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 중에 그래도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로 학력이 높습니다. 네. 거의 대학교를 다 나오고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걸 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좀 높다고 봐서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는 거지. 네. 만약 인원이 안 맞으면 뭐 보통 사역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꼭 이게 저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과 네. 논리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한데 대체 복무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죄다라면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입법부 같은 데서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좀 특이한 게요. 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지금 또 문제는 저희들 때만 해도 군대 면제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58년생인데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네. 군대 갈 자원도 많아요. 지금 현재 출산율이 막 떨어지면서 네. 군대 갈 자원이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전쟁이 전자전 뭐 이런 첨단 무기전이 됐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병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체 복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는데 이 지금 대체 복무를 해버리면 빠지는 사람을 가지고 이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네.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2007년 결정에서도 네.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이 있느냐? 네. 이 문제를 대체 복무제를 주장하는 이 헌법소원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내세운 네.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사회 전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네. 대체 복무제로 군대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대체 복무제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게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요거는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과연 국민 전체의 지금 의사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느냐 네. 이 문제는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네.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자, 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뭐 1, 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죠.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14년째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조차 우리 정부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2001년에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으로 선언했고요.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당시에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져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합헌 결정으로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 듯 했는데요. 본인이 안 가고 싶다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위헌심판 제청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1심은 물론 2심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자, 유승준 씨가 한국 못 들어오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근데 왜 입국까지 못하게 하느냐 이래요. 그 유승준 씨가 네. 2007년이죠. 어떤 선언을 했냐면 내가 젊은이로서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병역을 이행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해서 많은 사람이 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래놓고 미국 입국한 다음에 네.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지 한 6개월 만에 말을 완전히 뒤집었죠. 네. 그래 국민들이 저 거짓말쟁이 아니냐. 왜냐하면 네. 또 한국에서 나갈 때 3개월간 가사 사정으로 입영 연기 신청을 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한 젊은이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 그 신뢰에 반하게 미국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아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병무청에서 법무부에다가 입국 불허를 좀 요청했어요. 네. 그 이유는 공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의 말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한 해 37억이나 버는 연예인이 네. 이렇게 그 병역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사기를 꺾어놓고 거짓말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네. 그걸 공익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입국을 거부할 수 돼 있거든요. 출입국 관리법에. 네. 그걸로서 지금 입국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공익적인 이유로 예. 또 실제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런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제 1심에서 설령 무죄 판결, 1심에서 무죄 판결은 몇 차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까지 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판사가 3명씩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판사들이 야, 이거 무죄다. 근데 사실 대법 가면 계속해서 대법까지 올라오면 대법에서는 이거 1년 6개월형을 받아들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재판부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와 법률의 문제가 지금 혼재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양심의 자유를 우선하느냐, 개인의 어떤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내 그 생각, 그 다음 종교적인 철학, 종교적인 자유, 이런 걸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존립을 우선시하느냐. 요 문제가 충돌하는 분야가 바로 이 양심적 거부로 인한 병력 거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 중에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보다는 개인 하나하나가 모여서 국가가 형성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개인 하나하나의 양심의 자유가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아무리 국가의 존립이 중요하더라도 개인이 천부적으로 가진 양심의 자유, 내가 내 생각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국가가 병력법이라는 무기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 면에서 지금 항소심 무죄는 제가 볼 때는 그 판사님들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천부적인 자유다. 하늘이 준 자유다. 이걸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일선 판사들의 무죄 판결이 이어진다면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요? 국방부는 당연히 상고할 텐데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이걸 전원 합의체로 그 전에 또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전원 합의체가 또 필요합니다. 대법관 전원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보통 대법원 판결은 내분으로 이루어진 소부에서 짝을 소자 써서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전원 합의체, 대법원장까지 참가한 13분의 재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법관들의 성향을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은 이게 지금 단시일 내에 이러한 경향이 바꾸어진다고는 좀 예측하기 어려워서 이 판결은 파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흐름은 일선 판사들은 무죄 판결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뭐 다 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내고 있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체복무제가 앞서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했고 헌재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냐, 그냥 병역 거부냐 이런 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추려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피력했는 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도 맞는 것 같아서. 병무 비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병력을 기피하기 위하여 불법 행위까지 불사하는 풍조를 고려하면 현역 복무 기피를 위하여 여호와의 정의 신도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다음 다른 한편 양심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양심이 반드시 종교적인 것만 아니고 윤리적, 사상적 확신에 기초한 양심적 병력 거부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양심이라는 건 인간의 내면적인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외부에서 객관적 기준을 세워서 그게 양심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양식적 병력 거부를 갖다가 위헌으로 그걸 갖다가 가지고 병력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궁금증을 헌재가 이미 다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